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허씨입니다.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첫 곡은 허씨의 텔미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허씨입니다. 지금 제가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 혼자 앉아 있어요. 오늘 첫 공중파 라디오 출연에 게스트이자 DJ로서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렇게 라디오에 초대를 받은 거는 처음이어서 많이 설레면서 그리고 평소에 제가 말도 별로 없고 말 주변도 없고 조용한 편인데 아마 올해 중에 오늘 제일 많이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대한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디스커버 허쉬 편은 앞으로 2주 동안 방송이 되고요. 먼저 오늘은 1시간 동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음악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해 볼 거고요. 미리 스포를 하나 하자면 라이브도 한 곡 준비했거든요. 이따 불러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지만 제 앞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인터뷰 풀 버전 영상 그리고 저희 라이브 클립이 업로드 된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주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디스커버 허쉬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스테이션 Z 디스커버 광고에 이어서 자문위원 최승인 평론가님의 추천사를 듣고 왔습니다. 그 머스크 향 그리고 이불 속 온기라는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승인 평론가님이랑은 지나가면서 잠깐 뵀었는데 되게 제 음악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정말 감동이었고요. 앞으로도 기대에 미치는 음악을 계속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허씨라고 합니다. 저는 R&B, 소울 기반 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를 보여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7월 12일에 Thoughts라는 EP 앨범으로 첫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디펜던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없이. 허쉬로 데뷔하기 전에는 가끔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무료 업로드 시스템 어플을 통해서 음악을 종종 올렸었고요. 그때 올렸던 엘리오라는 곡을 시작으로 허쉬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장의 싱글을 발표했고 최근에 3장의 싱글을 바탕으로 한 라이브 클립을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춘천에서 촬영을 했고요. 곧 제 개인 채널에 업로드가 될 거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장의 싱글을 발표해서 여기저기서 섭외 연락이 와서 오늘처럼 라디오 방송도 나오고 다른 작업도 연락이 와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설명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쉬의 Call Me Back 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이 곡은 2020년도에 제가 발매를 한 곡이에요. 참 아련하고 잔잔한 곡이죠. 이 곡을 쓸 때 약간 이별한 상대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요. 뭔가 가사를 되짚어 봤을 때 너가 당장 전화를 하면 바로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곡이었습니다. 평소에 전화 오면 바로 받는 스타일이냐고 물어봤는데요. 사실 제가 전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최대한 문자로 부탁드린다고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연애할 때도 톡을 더 많이 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또 이 가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실화라고 할 수 있죠. 네, 다. 근데 약간 제가 항상 곡을 쓸 때 모든 내용이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애절한 사랑은 한 적이 없었고요. 뭔가 그래도 이별한 경험은 있으니까 이런 곡이 나왔는데, 이만큼 애절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판타지가 반 정도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제작진 분들이 오늘 저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파헤칠 거라고 하시면서 언제 처음 음악을 시작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맨 처음 음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는요.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 중에 진짜 음악을 많이 파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덕후라고 하죠, 그거를.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약간 힙합 덕후였는데, 저는 그때 그냥 뭐 탑 100 차트 듣고 뭐 아이돌 노래 듣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새로운 세계를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 MP3, 그때는 이제 아이팟이 유행을 했었죠. 128기가짜리 그 MP3 플레이어, 그거를 이제 그 친구한테 항상 빌려가지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 친구도 허씨가 자신의 영향으로 음악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네, 제가 항상 만나면 얘기를 하고요. 그 친구 지금 지방에 내려가서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되게 제가 만나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덕분에 고생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되게 뿌듯해 해가지고 서로 만나면 음악 얘기도 많이 하고 피드백도 많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가족들은 어땠냐면요.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엔 반대를 하시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교 이제 합격을 하면 한번 배워봐라, 약간 취미로 배워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듀서 분한테 레슨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장비를 다 사주시고, 어떻게 보면 나름의 전폭적인 지원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약간 마음은 조금 긴가민가 하시면서, 약간 이 친구가 좀 취미로 하다가 좀 그만두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뭔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하나에 푹 빠졌다가 좀 금방금방 좀 질려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은 어떻게 계속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엘리오라는 곡을 사운드 클라우드로 공개를 했어요. 이때는 정말 별 기대 없이 곡을 썼고 별 생각 없이 곡을 썼어요, 사실. 그리고 업로드를 할 때도 누가 듣겠어, 내가 그냥 낸 노래를,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했는데 생각보다 스트리밍이 좀 되면서 약간 자신감이 조금 붙었었죠. 근데 그때 돌이켜보면 나름의 또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그 엘리오라는 곡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주인공의 입장에서 한번 곡을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쓴 곡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곡을 사클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제가 그 팬 계정에 그 메시지를 좀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반응이 오는 팬 계정도 있었고 안 오는 계정도 있었는데 되게 대부분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게 약간 소문에 타고 소문에 타서 조금 외국 분들이 좀 더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반응이 있어서 자신감도 좀 붙고 이거를 통해서 약간 앨범으로 이 트랙을 포함시킨 앨범으로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엘리오라는 곡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곡은 다음 주에 제가 데모 트랙으로 들려드리면서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올해 6월에 발매한 윙스라는 곡입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약간 프로젝트식으로 새 곡을 약간 2주 간격으로 발매를 했어요. 그거의 첫 타자가 윙스라는 곡인데요. 가사 내용은 너의 날개가 되어줄게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약간 에너지 드링크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상큼 발랄한 곡 허쉬의 윙스 듣고 오겠습니다. 허쉬의 윙스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을 듣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최근에 나온 싱글 3장 모두 나비 날개를 커버로 씻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처음 윙스라는 곡을 발매하면서 윙스가 또 날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날개에 대해서 좀 아트워크를 좀 써보자 라고 그 전윤아 작가님이랑 상의를 했었어요. 최근에 아트워크는 거의 전윤아 작가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실제로 약간 박제돼 있는 나비들을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제가 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표본을 팔고 있었어요. 죽은 나비 시체를 팔고 있었는데 그게 국내 나비도 있고 해외 나비도 있는데 해외 직수입 나비를 해외 직수입 나비 중에 이제 색깔이나 약간 무늬가 좀 고기랑 좀 어울리는 나비들을 좀 골라서 썼는데 약간 찰떡인 거예요. 윙스 앨범 커버에.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뭔가 좀 통일된 그런 앨범 아트워크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나비로 쭉 통일을 시켜보자라고 의견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3장 모두 나비 날개를 커버로 썼고 그래서 그 색깔 그러니까 노래의 약간 분위기랑 나비의 무늬 그리고 색깔이랑 잘 어울리는 나비를 골라서 커버로 썼습니다. 노래를 한 곡씩 들려드리고 있는데 앨범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까지 총 8장의 싱글과 2장의 EP를 발표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발표했네요. 먼저 2019년에 나온 첫 번째 EP Thoughts. 이 Thoughts는 그 말 그대로 생각들이라는 주제로 앨범을 만들어 봤어요. 뭔가 관통하는 주제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저의 진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한번 노래로 표현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앨범 제목도 조금 꾸밈 없이 Thoughts로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었습니다. 이 앨범을 만들 때는 제가 진짜 원래 노래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원래 제가 그냥 비트만 찍고 곡만 쓰고 그런 게 목표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래를 하게 돼가지고 가사를 쓰는 거에 있어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창피한 부분도 있어서 뭔가 한글로 쓰기 조금 오글거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영어 가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교포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포는 아니고요. 제 고향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오랜 기간 분당에 살고 있는 한국 토백이입니다. 잠깐 1년만 살다 왔고요, 사실 캐나다에서. 아무튼 교포는 아닌 걸로. 어디 1년 사셨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1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갔다 온 거여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아무튼 그 Thoughts는 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한 앨범이고요. 그리고 다음 해인 2020년에 낸 EP Thoughts 2 볼륨 2, 그러니까 약간 시리즈물로 제가 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통일되고 정리된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첫 번째 앨범의 연장선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앨범이 뭔가 다음 스토리가 이어지고 막 그런 시리즈는 아니고, 일단 첫 번째 앨범과 좀 달라진 면은 이제 첫 번째 앨범을 발매하면서 이제 음악 동료들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 친구들이랑 작업 및 교류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서 그 친구들과의 작업물들을 두 번째 앨범에 많이 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앨범은 거의 저랑 제가 혼자 작업한 앨범이거든요. 원소울이라는 친구랑. 아무튼 달라진 점은 그 점이 좀 달라진 것 같고, 약간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앨범은 사실 내면서 그렇게 큰 기대도 없었고 그냥 정말 마음 편하게 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앨범에서 조금 사람들의 반응도 있고 되게 응원하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뭔가 제 자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좀 부담도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되게 많이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마음이 급해서 살짝 사실은 첫 번째 앨범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았던 앨범이었습니다. 네, 그 앨범 중에서는 가장 아끼는 곡을 하나 꼽자면 4번 트랙이죠. 3번 트랙이죠. 3번 트랙의 Stupid이라는 트랙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이 트랙은 약간 펑키한 음악인데 그 VSCLM이라는 작곡가 친구가 있는데 요즘 제일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의 처음 합을 맞춰본 트랙이기도 하고 되게 좀 재밌는 진행을 가지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최애 곡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두 앨범 모두 찾아서 들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올해 7월에 발표한 싱글, 그 세 개의 싱글 중에 두 번째 곡 Feel이라는 곡을 듣고 올게요. 이 노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VSCLM이라는 친구랑 같이 작업을 한 곡이고요. 2년 전에 받았었던 비트가 계속 쟁여두고 있다가 2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번 듣고 올게요.
네, 허쉬의 Feel 듣고 왔습니다. Feel을 들으니까 이번에 Feel을 작업하면서 많이 그 VSCLM이라는 친구랑 작업하면서 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이 작업을 했을 때는 100%다 화상 작업으로 했어요.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집돌이 성격이어서 만나는 것보다 한번 화상 작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자. 굳이 우리가 만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말 화상 작업을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전혀 없더라고요. 아무튼 잘 작업이 마무리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고마워할 음악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 Feel이라는 곡에서 제 멜로디 라인이 다른 곡에 쓰여야 될 멜로디 라인이었어요. 원래 사일이라는 프로듀서랑 같이 작업한 곡에 들어간 라인이었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 곡에 더 잘 맞는 것 같다 라고 약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흔쾌히 수락을 해줘서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사일리 형. 자, 음악 얘기를 쭉 나눠봤으니까 이번엔 조금 더 사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 허씨의 하루 일과는 어떤지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제가 진짜 집 밖을 나가는 걸 안 좋아하기도 하고 일단 작업실이 제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스튜디오를 시공을 해놔가지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외출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코로나 걸렸을 때도 주변에 보면 되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집돌이인데 또 집에 같이 사는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지금 같이 산 지 17년이 됐으니까 17살이거든요. 거의 그 친구를 돌봐주는 게 제 하루 일과의 한 8할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프기도 많이 아픈데 다행히 좀 잘 견뎌주고 지금은 또 건강한 상태여서 아무튼 고마운 친구고요. 아무튼 그 친구 약 먹이고 잠 재우고 놀아주고 하느라 놀아주면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관심사가 생긴 게 하나 있는데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 F1 레이싱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다들? 우리나라에는 좀 인기가 많이 없어서 좀 대중적이지 못한 스포츠인데 유럽이랑 미국이랑 해외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은 종목이에요. 레이싱이라는 종목이. 저도 이제 모르고 있다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했는데 이게 하나의 다큐멘터리였거든요. 선수랑 팀의 생활이 어떤지, 어떻게 경쟁을 하는지 또 그런 또 하나의 또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리즈를 챙겨 보다가 또 이제 그거에 넘어서서 이제 라이브 경기까지 제가 챙겨 보게 됐습니다. 이게 전략 타이어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레이싱이 이렇게 빠른 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팀의 전략과 뭐 진짜 말하자면 진짜 수천 가지의 요소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그런 스포츠 대회입니다. 아무튼 좀 우리나라에 좀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중계하는 그 채널도 없어가지고 다른 방송으로 보면서 좀 힘들게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좀 레이싱 팬층이 많아져서 좀 한국말로 즐기고 싶습니다. 네. 자, 디스커버에서 저에 대한 키워드를 몇 가지 가져오셨다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바이올린입니다. 네.
그 제가 바이올린을 배운 걸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작가님이 주제를 바이올린으로 가져오셨네요. 제가 음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전공은 하지 않았거든요. 음악 전공이 아닙니다. 근데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이제 바이올린을 했어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계속 배우다가 사실 전공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때 그냥 공부를 하자 해서 그만뒀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그만둔 게 아니라 약간 전공의 길을 그만둔 거고 이후에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오케스트라는 계속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또 바이올린은 그래서 계속 근데 이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작곡하면서 제 앨범 트랙들을 들어보시면 살짝씩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제가 다 연주한 거고요. 네, 아무튼 정말 요긴한 악기로 하나의 좀 재밌는 요소로 쓸 수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네. 실력은 어느 정도냐면요. 아주 정말 다 많이 까먹어가지고 네 많이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킬 정도는 뭐 악보 보고 할 정도는 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전공은 프랑스 문학 전공입니다. 불어 불문학과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다들 프랑스어를 잘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불어 불문학 중에 이제 불문학을 전공을 했다고 약간 돌려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프랑스 한마디를 부탁드리는데 진짜 봉주르밖에 모릅니다. 네. 이거 그 약간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어디 뭐 전공했어요 하면 그러면 그거 아세요? 약간 심리학과 전공하면 심리 상담 좀 약간 그런 거거든요. 불문학과 학생한테 불어해달라고 하는 거면 무례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 걸로. 아무튼 바이올린을 오랫동안 했었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물어보시는데 좀 슬픈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때는 제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학원에서 약간 학원이었나? 약간 학교였나? 약간 무슨 오케스트라 약간 청소년 약간 그런 오케스트라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랑 막 바이올린으로 막 장난을 치다가 다른 친구의 활을 부러뜨렸어요. 그 바이올린 활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친구는 첼로를 하고 있었고 첼로 활을 부러뜨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그 친구의 선생님의 활을 그 친구가 빌려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 큰일이 났다. 저는 근데 약간 그 정도로 큰일이 난 줄 몰랐는데 약간 어머니께서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면 많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그 첼로 선생님 와가지고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 막 울고불고 막 활 막 부러졌다고 막 그러고 아무튼 보상을 했다고는 얘기하는데 그게 약간 정말 비싼 활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엄마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냥 약간 그냥 이렇게 잘 해결했어 하고 넘어가시는 거 보니까 좀 마음 아프신 그런 보상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미스테리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아스날입니다. 네. 아스날이라는 축구팀을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또 아스날이라는 팀을 왜 좋아하냐라고 다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이제 한국 축구 선수들이 속해 있는 유럽팀을 다 응원하기 마련인데 네, 아스날에 박주영 선수가 있긴 했었지만 아주 잠깐
저는 그거보다 한참 전부터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팀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좀 웃겨요. 이게 축구 이제 게임을 하면 이게 축구팀 고르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스날이니까 알파벳으로 치면 A니까 항상 제일 먼저 뜨는 팀입니다, 아스날이. 그래서 저는 그때 축구에 관심 없을 때는 뭐 아무거나 누르니까 계속 이 팀만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는 그 축구 게임에 있는 축구 선수들이 실존하는 줄도 몰랐었어요. 근데 어떤 날에 이제 축구 이제 TV를 보는데 제가 게임을 하고 있던 선수들이 진짜 실존을 하는 거를 보고 아주 놀랐었죠. 그래서 진짜 게임에 있는 선수들이 실존을 하는구나 라고 시작을 해서 이 팀을 응원을 하게 된 좀 재밌는 썰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팀을 지금 거의 한 15년을 응원하고 있는데 나름 자랑을 해본다면 제가 유니폼을 최근에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한 연도부터 지금까지의 유니폼들을 모아보자 라는 약간 객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지금 한 50벌 정도 모았는데 모으다 보니까 조금 약간 현타가 오거든요. 근데 약간 꿋꿋이 잘 모으고 있습니다. 약간 뭔가 좀 그때 모으기 시작했을 때 약간 내가 어느 정도 팬인지를 좀 증명을 해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점점 짐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입지도 않거든요. 약간 소장을 하는 용도여서 그 옷 택도 안 됐어요, 다. 그리고 예전 그런 유니폼들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고로 구매를 하는 거죠. 아무튼 상태 좋은 걸로 구매를 해서 입지도 않고 약간 옷장에 쌓여가고만 있어서 약간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아무튼 되게 저한테는 소중한 유니폼들입니다. 그리고 아스날 그 구장이 이제 런던에 있거든요. 제가 런던에 갔을 때 이제 직관 티켓을 샀는데 또 운이 안 좋게도 그날 경기가 연기가 돼가지고 제가 런던을 떠나는 날에 경기가 다시 잡혔어요. 그래서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구매한 티켓이 아닌 다른 경기를 하고 있어서 그 열기라도 느껴보자. 그래서 그냥 경기하고 있는 거는 못 보고 밖에서 그냥 팬들 목소리만 듣다가 이제 그 경기가 끝나고 빠져나오면서 그 팬들의 약간 그 열기 있잖아요. 약간 그때 아스날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그 자리에 나도 한 번이라도 있어보고 싶다. 경기는 못 봤지만. 그래서 그거를 느끼려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나와서 그거를 좀 같이 즐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저 빼고 좀 고생을 하셨죠. 그 지하철까지 가는 길이 엄청 길었는데 다 그 유니폼 입은 아저씨들로 가득 차가지고 저 말고는 되게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저한테는 뜻깊은 팀이고 아마 죽을 때까지 응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MBTI인데요. 어떤 유형인지 대답하기 전에 이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자, 지금 당장 10억 명의 친구 생기기 대 지금 당장 통장에 10억 입금되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네요. 저는 맨 처음 생각이 든 건 당연히 통장에 10억이 입금되기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10억 명의 친구가 생겼을 때 약간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10억 명의 친구가 생기면 약간 비슷한 연령대일 거 아니에요? 친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SNS를 하는 친구를 한 7, 80%로 잡아도 7억 명인데 그럼 친구니까 팔로우를 할 거 아니에요, 저를. 그러면 7억 명이 저를 팔로우 한다고 치면 그거에서 나오는 약간 부가 수입들, 광고비와 광고 그런 것과 또 어떻게 보면 또 제 개인 채널을 다 구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억 뷰가 나오면 이거는 약간 뭐 거의 뭐 지금 당장 통장에 10억 입금되는 것보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더 금전적으로도 이득이고 뭐 어딜 가든 10억 명이면 어딜 가든 제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첫 번째 그래서 지금 당장 10억 명 친구가 생기가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질문이 MBTI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MBTI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일단 저는 INTJ입니다. 용이 주도한 전략가, 과학자형. 네, 저는 사실 MBTI가 되게 붐이었을 때 지금도 붐이지만 그때 사실 잘 믿지 않았어요. 이게 뭐 때에 따라 달라지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약간 비즈니스 할 때 MBTI가 있고 진짜 친한 친구 만났을 때 MBTI가 있고 뭐 낮에 밤에 뭐 되게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 막 그런 얘기도 많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저랑 성향이 MBTI가 비슷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첨적장을 받아서 이제 그 친구의 그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제 친구하고 이제 총 넷이서 만났는데 네 명 다 약간 MBTI가 비슷했어요. INTJ랑.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MBTI 얘기가 나오다가 너는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막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랑 성향이 똑같은 거예요.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 뭔가 MBTI가 되게 사람들이 목을 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얘기가 뭐가 나왔냐면 뭔가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뭔가를 막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나 뭔가 상의를 할 때 효율성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효율적으로 뭔가 접근을 하려면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가 더 괜찮냐면 그걸 약간 제가 달고 살거든요. 근데 그 술자리에서 그 다른 친구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하는데 제가 너무 약간 너 나랑 말하는 게 좀 비슷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아무튼 MBTI 좀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친구 혹은 연인과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도 INTJ스러운 부분이 있구나 느끼셨다고 하던데 어떤 점에서 그랬나요? 이거 연인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저는 그러니까 INTJ에서 J가 이제 계획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하루의 계획을 세운 거에 약간 벗어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보면 이제 그냥 좀 더 놀자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 제가 약간 좀 딱 잘라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좀 친구들의 분을 많이 사는 편이죠. 그리고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항상 연애를 할 때 항상 보고 싶은 마음이지만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만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제 되게 서운해하죠. 여자친구가. 저는 딱 그게 계획에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왜 딱 두 번만 봐? 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할 말이 없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좀 제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키워드 인터뷰 마무리하고요. 드디어 대망의 라이브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곡은 라스트 댄스라는 곡입니다. 다들 이제 사실 최근에 낸 3개의 곡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에 3개의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거를 왜 안 골랐냐면 좀 이 시간대에 좀 잔잔한 곡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좀 이 곡을 준비를 했어요. 그만큼 잔잔하고 좀 따뜻하고 뭔가 노곤한 밤에 어울릴 만한 곡입니다. 이 곡을 만들었을 때는 좀 제목이 라스트 댄스니까 약간 마지막 춤. 그러니까 곡 가사가 그 마지막 춤. 그러니까 곡 가사가 너와의 춤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는 춤인데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스트 댄스는 마지막 춤이라는 뜻인데 이제 뭔가 제가 어떤 걸 상상을 했냐면 약간 타이타닉 배 위에서 추는 약간 왈츠를 상상을 하다가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인 거예요. 남녀가. 하지만 둘이 마음이 정말 잘 맞는 그런 시나리오를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너랑은 정말 잘 맞고 정말 오늘 너랑 나는 잘 맞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 설레임은 기억에만 담아주자라는 내용으로 좀 썼는데 아무튼 내용도 내용이고 좀 잔잔한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저희 라스트 댄스 라이브 영상도 방송 후에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올라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허쉬의 라스트 댄스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해 본 소감이 참 어렵네요. 이렇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약간 어색하기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못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책을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나운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라디오 DJ 분들도. 아무튼 끝내기 전에 디스커버 출연자들에게 꼭 한 번씩 물어보는 고정 질문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대답을 하고 가야겠죠? 허씨가 생각하는 멋이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이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약간 클로징인데 뭔가 길게 얘기하고 싶어지는 주제네요. 아무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멋이란 그 고유의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시작하면서 이 내 멋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이게 내 멋은 과연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다른 아티스트들의 그런 음악과 그런 뮤직비디오, 비주얼들을 보면서 되게 한편으로 좀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이제 내 자신을 인정을 하자.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 고유의 멋이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담백하게 뭔가 포장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가장 멋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얘기하자면 최근에 술 마시면서 친구랑 이런 얘기를 깊게 했었는데 아무튼 그 고유의 자연스러움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제가 즐겨 듣는 저의 취향이 가득 담긴
음악들을 소개하고 추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처럼 라이브도 한 곡 들려드릴 거고요. 제가 작업했던 데모 트랙도 공개할 거니까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도 함께 해주세요. 끝곡은 프로젝트의 마지막 트랙 랑데부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일단 랑데부라는 단어를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밀회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밀회라는 뜻이 약간 은밀한 밀회라는 뜻도 되고, 그냥 너와 나의 약속, 그냥 친구와 친구의 약속, 뭐 그런 것도 랑데부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곡에서는 약간 밀회라는 살짝은 은밀한 가사가 포함되어 있는 곡이고요. 아무튼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저는 허쉬였습니다. 감사합니다.